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독립적인 사법부, 엄중한 법에 의한 공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 예산 사용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 되면 말고식의 무리수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 5조와 10조를 위배한다며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 도시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섹션 9A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르지 않고 불체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 발동 직후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방정부는 법원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4월 행정명령 내용 중 섹션 9A에 대해 임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최종적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행정명령 영구 시행 중지로 이제 전국 모든 지방정부는 불체 이민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을 편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릭 판사는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독자적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1일 재무부는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기업 4곳과 중국인 1명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날 북한 해운 무역회사 6곳과 선박 20척도 새로운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개인과 기업, 최근 들어서는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형 선박들이 제재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 무역을 봉쇄하는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들은 미국 자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게 이번 제재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 선박들은 지난 9월 행정명령 발효 이후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금별무역의 선박 성강 1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입국을 거부당한 85명의 한국인들이 모두 명상수련차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입국 거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목적지를 농장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간 85명은 명상단체가 주최하는 연례 수양회 참가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마음수련의 한 관계자는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년 비슷한 규모로 수양회를 열어왔는데 농장이라고 하니까 심사관이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85명은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어디를 갈 것인지를 묻자 농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국경보호국 밥 브레즐리 대변인은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비자를 가졌다는 것은 입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미국 공항에서 국경보호국 요원으로부터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이민 단속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1,300명의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음수련은 한국에 본부를 둔 명상단체로 애틀랜타 지역의 2곳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일 목요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도 맨해튼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최하는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올해로 91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어퍼 웨스트인 77 스트리트 센트럴파크 웨스트에서 오전 9시에 시작해 센트럴파크를 따라 메이시스 본점이 있는 미드타운 해럴 스퀘어까지 2.5마일을 따라 이어지며 예년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0여 개의 대형 캐릭터 풍선, 1,100여 명의 댄서가 화려하게 춤을 추고 광대 등 캐릭터 행렬도 이어집니다. 10여 개의 밴드팀은 추수 감사절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를 얻었던 겨울왕국 프로즌의 눈사람 올레프가 등장하고 슈퍼 윙스의 제트, PAW 페트롤의 체이스, 그린치의 닥터 수스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6에비뉴 선상 34에서 59 스트리트, 7에비뉴 33에서 40 스트리트, 33 스트리트 선상 6에서 10 에비뉴 등 어퍼웨스트와 미드타운 일대 도로는 전면 통제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대중교통 스케줄이 변경됩니다. 외출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MTA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22일부터 26일까지 변경된 버스 전철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미 Q70 셀렉트 버스 서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과 퀸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우드사이드역, 잭슨 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역, 7번 E와 F, MR 전철 구간을 잇는 Q70 버스는 해당 전철역과 라과디아 공항, B, C, D 터미널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은 추수 감사절 당일인 23일에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 행사에서 가장 붐비는 맨해튼 57 스트리트 F 전철역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34 스트리트 해럴 스퀘어역, 34 스트리트 펜스테이션역, 59 스트리트에서 컬럼버스 서클역 등 출입구가 폐쇄되거나 일부 출입구가 출구 전용으로만 운영되는 곳 등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23일 버스 스케줄은 일요일로 운영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는 22일 오후부터 추가 배차됩니다. 23일에는 메이시스 퍼레이드 관람객 수송을 위해 맨해튼 방향 전철도 추가 배차됩니다. 현재 뉴욕 시장과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4년 중임입니다. 이를 3선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일 뉴욕시 의장 선거에 출마한 마크 레빈, 코리 존슨,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 등은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2선인 임기를 3선으로 연장하는 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들은 4년 중임으로 8년 동안은 장기 정책을 펼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선 임기를 처음 제안한 야드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시의장에 당선되면 3선 임기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한 후보들도 3선 임기 연장안에 찬성한다며 이를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1996년 투표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해왔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시 제한을 2선에서 3선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3년 다시 2선으로 개정했습니다. 시의원 임기가 3선이었을 때 당선돼 3선에 성공한 의원들과 2010년 이후 시의원에 당선돼 재선된 의원을 합해 모두 38명이 2021년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임기 제한 현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임기가 3선으로 늘어난다면 부정부패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MTA가 교량과 터널들에서 걷어들이지 못한 미수금이 1,1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4년간 MTA에 관한 교량과 터널 등에 누적된 통행료 미수액이 1,1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뉴욕주 감사원실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MTA는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현금 톨 부스를 없애고 모두 이지패스 부스로 전환했습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 운전자의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감사원실은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과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통행료 체납으로 차량 등록증이 정지돼야 하는 운전자는 1,400여 명이지만 실제 차량국에 등록증 정지 신청이 내려진 건수는 불과 7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허점이 MTA의 체납요금 추징 제도의 문제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MTA 측은 오히려 감사원실의 보고서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 고객 5,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우버는 이를 1년 동안이나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해커에게 돈을 건네며 해킹 사실을 은폐해달라고 요구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의하면 우버는 지난해 10월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전 세계 고객 5천만 명과 운전기사 700만 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이 사실을 1년 동안 숨겨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60만 명의 운전기사는 운전면허 번호까지 노출됐음에도 이를 유출된 운전기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킹 발생 후 개인정보 침해를 조사 중인 연방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해킹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버는 사회보장번호, 목적지 등 정보는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우버는 해커들에게 10만 달러를 건네 해킹 자료를 삭제하고 해킹 사실을 은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버는 또 관련 정보들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해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해킹 은폐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최고 보안 책임자 등 2명을 해임했습니다. 뉴욕주 검찰 당국은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버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인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는 오늘 LA 한인타운의 노인센터에서 명원식 파바월드 회장과 이영송 노인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추수감사절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They're the first generation who came to America and helped us to build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So I'm really thankful to have them today with us. 이런 행사에 처음 왔는데 너무 즐겁고 맛있는 음식 해줘서 너무 맛있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썼다는 게 표시가 나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MBC 아메리카의 민환식 사장은 추수감사절 연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시기라며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아리랑 공연과 피아노 연주 등 한인 학생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지며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거대 담배 기업들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연 광고의 중계 방송을 시작합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필립 모리스 USA와 알트리아 그룹 등 거대 담배 제조사들이 오는 26일부터 미 전역에서 흡연에 치명적인 영향을 공시하는 광고를 1년 동안 매일 미국의 방송사 CBS와 ABC 그리고 NBC를 통해 중계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배 기업들은 50개의 일요일판 신문사를 통해 금연 광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99년 담배 기업들을 상대로 흡연 관련 질병 환자들에 쓰인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13,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경우 1,250건 늘어난 23만 9,750건에 달했고 실업수당 계속 수급자는 3만 6천 명 증가한 190만 명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44년 내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피해자들이 호텔과 공연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 450명의 법률 대리인 최드 핑커튼과 모 아지드 변호사는 LA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사건이 일어난 만달레이 베이 호텔 소유주인 MGM 리조트와 피해자들이 발생한 루트 91 하베스트 콘서트 주최 측인 라이브 네이션이 이번 소송의 피고라고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뉴욕, 뉴저지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욕주 경찰은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뉴욕주 전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팰리세이스 파크 등 195개 타운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내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시정부 기관이 일제히 휴무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하루 휴무하며 우체국도 문을 열지 않아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와 미니미터 파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추수감사절인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청명하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고 포근한 날씨에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